때는 혼자서 집에서 딱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연출은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조화를 만들고 균형을 만들고 어떤 색깔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 계속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3일처럼 써요. 오전에는 글만 쓰고 오후에는 연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는데,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적응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정말 잘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여수하면 저한테는 아주 편안한, 저는 따로 휴가 잘 안 가요. 일 때문에 외국에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휴가는 항상 집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때문에 항상 여수에 내려가요. 뮤지컬 원작이 영화화 됐는데 더군다나 또 뮤지컬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는 그런 기록을 세우셨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하면서는 이 작품을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 작품의 수장으로서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첫사랑 찾기 사무소입니다. 첫사랑을 왜 찾냐? 찾으면 어느 분께 연락드릴까요? 제발 조용히 좀 해! 어디서든 만나긴 했을 거 아닙니까? 인도요. 당연히 차도는 아니겠죠. 그 사람 내가 못 알아보면 어쩌죠?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면 되죠. 마지막 배죠. 일부러 그랬죠. 남자는 다 똑같다더니. 배 30분마다 있거든요. 자기 애인 생겼다며? 아니요. 용건만 끝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찾았어요, 그 사람. 잘 있었어, 정욱 씨? 김종욱 찾기가 어떻게 영화화 됐나요? 상을 제가 하나 받으려고 청주로 내려갔었어요. 그게 오늘의 예술가상이라는 상이어서 영화 부분 상도 있고 뭐 공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영화 부분에 그 영화사 대표님의 형님분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규동 감독님이 받게 되셔서 그분하고 같이 왔는데 제 옆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김종욱 찾기에서 비행기 옆좌석에 앉은 것처럼, 그래서 이름 들었었다, 나중에 공연 보러 가겠다라고 해서 그때 인사를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공연을 보러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이제 원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이 왔죠. 근데 갑자기 영화 감독을 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는 갑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인도는 가야 되는데요. 딴 거 말고. 처음에는 이게 과욕인가 혹은 도전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영화 대본 시나리오를 쓴 적도 있었고, 또 영화 감독 데뷔를 하려고 2007년도에 한 1년 정도 영화사에서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타 영화사에서.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불안해할 때,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불안해할 때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를테면 뭐 맘마미아의 필리다 로이드라든지 뭐 롬마샬, 뭐 시카고 찍었던 감독님들이라든지 뮤지컬 출신이지 않았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극영화들도 너무 잘 찍고 계신다.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그런 뮤지컬 영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저도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영화라는 매체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뮤지컬 영화를 한다는 건 많은 책임들을 져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 책임들을 다 질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덜 됐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덜 됐다고 생각해요. 자기에 대한 성찰이 참 깊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먹고 살거든요. 잘한다, 괜찮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 많이 듣게 되고, 또 지금은 제가 저희 업계 안에서는 이렇게 가로 열고 뭐뭐를 했던 장유정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장유정입니다라고 하면 안단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 하겠지라고 신뢰를 받는 순간부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와의 전쟁이거든요. 누가 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도전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완벽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부족한 게 맞습니다. 영화 만드실 때 그 감독 노트에 적어놓은 글귀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도전하는 자는 먼저 시작하는 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공연계에서는 뭐도 좀 했고 이것도 했고 경험도 있고, 하지만 영화는 처음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날 믿어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솔직해져야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같이 작업하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혹시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섭섭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해서 감정에 치우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도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뛰자! 열심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증명을 보이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얻어진 것은 영화 한 편이 아니라 결국 저에게 어떤 땀으로 만들어진 근육 같은 거가 저한테 남은 것 같아요. 김종욱 찾기 같은 경우에 3일 만에 대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한예종 졸업 전에 쓰신 네. 작품이시죠. 네. 네. 3일 만에 쓴 게요. 3년 가까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주인공 여자가 왜 첫사랑을 찾으면서 찾지 않는가, 이런 모순된 행위를 하는 심리적인 이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스스로에게 정리되는 순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영화와 뮤지컬 둘 다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 뭘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심리 상태의 변화, 관계의 변화들이 좀 더 아주 세세하게 볼 수 있죠. 영화 같은 경우는. 공연은 그 심리 상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외에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죠.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멀티맨이 나와요. 그래서 1인 22역을 하거든요. 3명의 배우만 하는 굉장히 연극적이고 아기자기한 뮤지컬인데, 그래서 좀 영화하고는 다르게 소소한 깨알 같은 재미들이 있죠.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 그 봉사활동 했던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쓰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재는 정말 어디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한 2, 3일만 봉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한 달 반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갔는데 한 달 반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정신적 치유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짐을 쌓았는데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못 내려갔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내려갔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저씨랑. 그래서 쓴 작품이었어요. 잊어버릴까봐 이름을 써놓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최명호라는 캐릭터가 실제 이름이에요. 제가 만났던 정숙자라는 캐릭터, 이길래라는 캐릭터가 다 거기 계셨었어요. 사건은 이제 없었던 사건이었죠. 영국 같은 병원, 천사 같은 환자, TV에 나온 것과는 너무나 달라. 돈 바랬어.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했어. 기부금 한 번 받아나 보려고. 아홉 살에 연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공연계에는
흔치 않은 여성 감독이고 선배분들 각자 위치에서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실 것이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 자체의 그 에너지도 참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하모니를 이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어렸었죠. 그리고 그리고 저랑 같이 작업하는 스태프들 지금도 그런데 제일 나이가 제가 어려요.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 저처럼 이제 시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렸고 진심이 오가면 결국 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의심을 하죠. 잘 할 수 있을까? 저 친구 너무 어린데 여자애가 잘할까? 라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지금도 그 스태프들하고 작업 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결정을 할 때 가로 열고 뭐 yes, no를 얘기할 때 대세에 지장 없으면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배우님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대세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근데 그 대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 연출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할아버지가 문아리 씨 종손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갓집이 이제 종갓집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추석 때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추석 그 다다음 날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도 대똘에 신발이 정말 이렇게 많은 거 한 40개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발 정리하는 게 제 담당이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하고 단둘이서 밥을 먹은 게 정말 몇 번 안 된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당시의 삶이셨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지켜봤고 그러다 보니까 종갓집 얘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을 안동으로 해서 안동이라는 또 배경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이야기였었어요. 사실 형제는 용감했다는 쓰기 시작한 지가 꽤 됐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되면서 한꺼번에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땅속의 비밀이 밝혔세 유리 대표 한동식 이주대 가진의 깐깐에 포장포장해 이 시대 마지막 성기중 성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는 맛을 대해 장례식만 끝나봐 형이 뭐 다 끝이야 나도 아쉬울 거 설마 난 네가 싫었어 난 형이 싫었어 실수 좀 했다 치면 용서받고 싶은 일 너무 많이 작품을 쓰시면서 공연계 입문을 하신 건데 자료 조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세대를 모른다면 그 세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그 직업을 모른다면 그 직업에 대해서 최소한 반 전문가는 되어 있어요. 제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바이올린을 키면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싫을 때 뭐가 힘든지 그리고 정말 밖으로 보였을 때 힘든 것과 내 스스로 정말로 힘든 지점들은 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이 직업을 계속하게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셀러리는 얼마고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하면서 정말 하기 싫었을 때는 언제였을 것이며 경쟁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결국은 좋은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전 대본만 쓰는 게 아니라 연출을 하기 때문에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제가 많이 이해한 만큼 배우들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받거든요. 집필 하실 때 뭐 특별한 그 습관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거 있으세요?
사실 글을 쓰는 시간보다 버리는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이를테면 한 장면을 쓸 때 그 장면의 퍼펙트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개 정도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당첨. 그래도 막상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별로일 수 있거든요. 또 바꾸고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손 대시는 작품마다 연타석 홈런, 창작 뮤지컬의 그 척박한 현실에 보자면 그것도 참 경이로운 그런 기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잘 안 나가요. 잘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아요. 관객들은 어쨌든 티켓을 돈을 주고 사서 보고 굳이 뭐 대학로나 뭐 강남까지 와서 공연을 또 봐야 되고 이 또 만드는 사람들, 인력들, 노력들 제가 연습하려고 자꾸 작품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작품을 우선 많이는 안 해요. 시간을 오래 들여서 대본을 쓰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좋은 소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쓰지 않아요. 한 1년 정도를 두고 보거든요. 마치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에는 그 대상이 속상 커플이 있어. 막 웃을 때 보조개가 조그만데 그게 너무 좋아 라고 그런 건 알면서 이를테면 들창콘 걸 모른다든지 뭐 정말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랑에 빠져버려서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처럼 소재에 빠져서 이 작품이 사실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내 소재에 내가 빠져서. 그래서 시간을 좀 들이고 다시 돌아서 보면 왜 너무 예뻐서 정신없어서 못 봤던 것들이 조금 객관적인 거리가 생기면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사실은 별로 재미없는 얘기였구나. 사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정말 괜찮다면 왜 그게 정말 좋은 걸까? 그때 주제를 찾거든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마는 작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화처럼 계속 여기 이 영화관 저 영화관 다 한꺼번에 동시에 개봉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게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들다 보면 뭐 시류, 유행, 어떤 패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씁니다. 부다페스트 레스토랑 빈집 청소, 뭐 또 BBC에서 엑스트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22살이었는데 1년에 11개월은 연출가 장유정으로 살고 1개월은 나 장유정으로 사는구나 너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단점과 장점은 양면의 동전 같은 거거든요. 나의 것으로 만들면 돼요. 컴플렉스는 특징으로 만들면 돼요.